본 영상 드라마 자료 화면 안 나옵니다. 저작권 문제로 꼬투리 잡아 비판하는 모든 영상을 싸그리 불태우고 있습니다. 영상이 내려갈 만한 빌미도 제공하지 않으려 하니 영상 퀄리티가 낮아 보일 수도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열려라 참깨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병삼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최근에 있었던 샤이닝 니키 한복 사태, 스카이, 빛의 아이들의 갓은 우리 참깨들 거요. 참교육에 김치라는 게 사실 파오 차이에서 유래된 거거든요. 까지 뭐 좋습니다. 뚫리 나가리라면 자유롭게 놀릴 권리 인정합니다. 그런데요, 이걸 한국인이, 그것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3사 방송국 중 하나가 드라마를 통해 이 말 같지도 않은 궤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상황이 믿기십니까? 전쟁터에서 적군이랑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참호에다가 수류탄 깐 새끼가 병사도 아니고 부사관도 아니고 장교도 아니요, 무려 투스타가 수류탄 까셨다고. 투스타가 우리 병사들 잘 싸우고 오라고 방금까지 격려사 울부짖던 장군님께서 손수 아군들 대가리에다가 총알 박으셨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샤이닝 니키 한복 사태가 참깨 회사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게임사 3사 넷마블, NC, 넥슨에서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가차박스 수입 끊기고 회사 주가 떡락하고 나서야 대표가 나와서 한마디 합니다. 아유, 우리도 몰랐습니다. 만든 회사랑 다시는 협업 안 할 거고 한국 게이머분들이 불편할 만한 게 있는지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뒤늦게 꼬리 뺀다 한들 참깨 젖꼭지를 빨기 위해 아등바등 하던 그 모습은 머릿속에서 절대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그쵸? 자, 잡설이 길었습니다. 1. 누가 왜곡했나? 2. 무엇을 왜곡했나? 3. 어떻게 피해가려 했나? 3가지 빠르게 알아봅시다. 의금부가 임금님 모가지에 칼들이 되는 이 드라마, 퓨전 코미디 사극이라는 핑계로 요리조리 잘 빠져나간 박계옥 작가의 작품입니다. 천린황후. 조선왕조실록도 한낱 찌라시네. 아이고, 조선왕조실록은 유례없을 정도로 꼼꼼하고 공정해서 그 무시무시한 킬방원 태종도 보려고 했다가 빠꾸먹은 책이여 이게. 국회 속기록도 그냥 받아쓰기 시험 친 거라고 하지 그래? 아니, 찌라시 규모치곤 너무 크자네. 유네스코에 등재까지 된 600년짜리 찌라시가 대체 어딨냐고. 그렇게 따지면 100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참깨 형님들 역사는 찌라시도 아니고 쯔 정도 되시겠네. 심지어 드라마 원작은 혐한 참깨 작가의 소설이래요. 그래도 여기까진 재밌으면 장땡 아니냐 하면서 유야무야 넘어갔다고. 물론 이전의 이력들도 화려는 합니다. 카인과 아벨이라는 드라마의 여주인공이 조선족이라는 설정이라든가, 댄서의 순정이라는 영화의 여주인공이 연변족이라는 설정이라든가. 아, 왜 이렇게 조선족의 애환을 못 담으셔서 안달이신지 모르겠어. 아무튼 이렇게 화려하신 이력을 갖고 있는 박계옥 작가는 철인황후를 기점으로 자핑코리아라는 회사와 계약을 맺습니다. 자핑코리아가 어디냐? 항저우 자핑픽처스 유한공사, 즉 콩사탕. 아, 코리아 붙어있으면 괜찮은 거 아니냐고요? 한솥밥 먹는 기업이 인민일보랑 천지인 교육이랴. 셋이 아주 짝짝꿍이 야무져. 천지인 교육은 세종대왕님이 당시 중국 한자음을 일거에 통일하여 백성이 서로 소통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훈민정음을 만들었다라고 하며 한글 창제 과정을 왜곡하는 한글 공정을 유서 깊게 시도해왔고, 이 강의를 자핑코리아 이사 안은주가 직접 하였으며 이 개같은 강의에 후원을 한 기업의 출처는 인민일보였습니다. 환장의 짱위 일체다, 그쵸? 그리고 이 자핑코리아와 계약한 박계옥 작가의 차기작은 조선 족구마사. 이 양반의 사상 자체가 빨같은, 지갑이 빨같은, 어쨌든 붉게 물든 원숭이 빵댕이인 건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이해가 가셨으리라 믿고, 드라마는 과연 어떤 걸 왜곡했을까요? 함께 알아보시죠. 한반도 역사상 최고의 성군, 명군이 누굽니까? 배추님? 충녕대군 세종대왕이겠죠? 그렇다면 최고의 성군 앞길을 열심히 잘 닦아준 킹메이커는 누구? 킬방원 태종! 시작은 혈겁이었으나 끝은 왕권의 강화일지어다. 숙청은 많았지만 왕권 강화라는 목적 하나만을 위해 노 밖으로 달려나간 왕이죠. 조선판 나쁜 궁뎅이. 아무튼 이 형님은 성격이 포악하긴 했어도 백성을 학살하는 그런 임금은 아니었거든. 오히려 대궐에 북을 달아 신문고를 설치하는 일명 마편을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시도한 임금님이셔. 중궁기엔 쌀을 빌려주는 제도도 만들고, 즉 신하들에겐 무섭겠지만 내 백성들에겐 따뜻하겠지. 오히려 백성들 입장에서는 긴급님이었을 거라고. 조선구마사는 이걸 어떻게 왜곡했죠? 태조의 환상을 보고 미쳐버린 태종은 일반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찢어발기는데, 궁예니?
철혈군주로 묘사해놓은 것도 아니고 아예 마오마오로 만들어놨네. 자, 그럼 여기서 태종의 아들이 아닌 마오마오의 아들이 된 충녕대군까지 스풀댐을 입습니다. 무자비한 살인귀인 아버지가 닦아놓은 권력기를 그저 세습만 하는 온실 속의 화초가 되는 거지.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박수치는 붉은 돼지 3세? 아, 근데 세종 이 형님도 나름 상남자셔. 왜냐? 고스트 오브 스시마 대마도 정벌하러 가셨잖아. 4군 6진 조선 델타 포스 만드셔서 여진족 때려잡으러 가셨잖아. 근현대 국경선의 토대를 이 시대 때 만드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봐도 개쎄죠. 또 딴 거 뭐 있어? 의사소통하라고 간민정음, 농사 잘 지으라고 농사직설, 공무원이 어딜 쳐놓으라 지편전, 똘똘한 놈 데려다가 조선 롤렉스도 만드셨죠. 아, 글쎄 찜질방이랑 전세제도도 만드셨다니까. 더 말하면 입 아파요. 너무 많아. 이 킹갓 대왕님 드라마에서 어떻게 묘사되었습니까? 6대조인 목조께서도 기생 때문에 야반 도주하셨는데 그 피가 어디 가겠습니까? 이걸 명나라 사신도 아니고 서양 신부들한테 우리 증조할배는 기생이랑 바람나서 도망갔대요. 이걸로도 모자라 구석탱이에 찌그러져서 서양 신부에게 술 따라주는 개찌질이 아버지 심부름이나 다니는 찐따 정도로 묘사가 되었죠. 한반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을 셀프 패드립이나 치는 개찌질이로 묘사했다는 건 역사 왜곡도 아니고요. 조상님 무덤에다가 가래침 뱉고 탭댄스 춘 겁니다. 아, 조상님이 한반도가 아니라 대륙에 계셔서 그런가? 그 목사가 충신 최영 장군의 먼 일가 친척이라는 말도 있던디 그래도 되겠습니까? 충신? 아이고, 충신이 다 얼어주고 자빠졌다니. 그 고력 개갈라 새끼들이 부처님을 퍼대면서 우리한테 소돼지 잡게 해놓고선 개백정 새끼라고 했지비 아니? 아니 대체 어느 국적의 드라마예요? 어디 거냐고요? 이 시대 때 백정은 일반 백성을 부르는 말이잖아. 니네가 개백정 새끼라고 불린 건 시민의식을 밥 말아먹었기 때문이라서가 아니었을까? 지금도 일반 시민들 중에서 병신짓 하면 개또라이라고 욕처먹고 무시당해. 이게 차별이야? 하다못해 최영 장군을 죽였던 이성계도 사당 세워서 민심 달랬을 정도로 백성들한테 사랑받았던 엘리트였거든요. 이랬던 장군님 병신 만드는 것도 모자라 이제 나의 시간 서순까지 틀려먹어. 자, 다음 신부님들 넘어오셔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은 바티칸에서 와 스파게리. 바티칸은 농사도 잘 되고 포도가 많은 땅이다 게리. 근데 진짜 궁금한 게요, 이런 의미 없는 거짓말은 대체 왜 하시는 건가요? 바티칸이 교황청의 대명사가 된 해는 1929년이고요 교황청에서 파견한 선교사가 오는 시기는 1836년입니다 찍으시고 싶었던 게 판타지 사극인가요? 인터스텔라인가요? 심지어 당시 유럽은요, 지네들끼리 찢지고 볶기도 바빴어요. 교황청도 여러 개였다고. 내실 다지기도 바빠 뒤지겠는데 보내긴 어딜 보냅니까? 애초에 세종 때도 유교 아니면 불교였어요. 궁 안에 불당 짓다가 신하하고 대판 싸우신 게 세종대왕님이라고. 여기에 천주교 깔때기가 어떻게 꽂히는 건데 대체? 다음 엑스트라 단역으로 출연하신 두 분과 촬영팀으로 일하신 한 분께 현장 분위기 여쭤봤습니다. 과연 이 드라마가 이딴 식으로 나올 조짐이 있었는지 말이죠. 우선 엑스트라 분들 승려복을 받았는데 웬 바람의 나라 수도승복이 나왔답니다. 거기에 꼬질꼬질한 디테일은 덤이고요. 진짜 이게 승려복이 맞나란 생각 하셨답니다. 절에서 촬영을 했는데 구석에 놓여있던 십자가를 발로 차는 씬도 있었답니다. 이야, 부처님 머리 위에 쿨한도 얹어놓지 그랬어. 조명은 중국풍으로 빨갛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 뜬금 하얀색 소복을 입은 무녀가 등장합니다. 직접 보신 분 말씀으로 묘사를 하자면 관우, 장비, 유비가 복사꽃 도원결이 한 다음에 만나러 갈 여친들이 딱 이 모양새일 거랍니다. 천녀 유홍 같은 중국 사극에서나 등장할 법한 의복을 조선시대 무녀가 입는다? 만약 시청자들이 이에 대해 항의를 하지 않았더라면 한국은 중국의 옷과 문화를 그대로 뺏겨다 썼다 해 라는 주장에 큰 힘을 실어주는 소중한 자료가 됐을 겁니다. 자, 다음 아참, 넘어가기 전에 우리 점사 타겟 확실하게 하고 넘어갑시다. 이분들 말 맞다나 윗분들이 그리시는 큰 그림은 몰라. 이걸 파편적으로 나눠주죠. 찍으면서도 연기하면서도 이상한데 좀 하면서도 설마 하면서도 처자식 먹여 살리고 먹고 살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나쁜 놈 착한 놈 나눠서 무작정 난사하지 말고 막 아역배우 인스타 찾아가서 악플 달고 그러지 말고. 인생은 소설 영화가 아니다 보니까 선악 구분하기 힘들잖아. 괜히 무차별 난사하고 그러면 그들이 바라는 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드라마를 탄생시킨 명확한 책임 소재가 있는 양반들에게 점사타게 걸자고. 오케이? 진짜 다음
더 끔찍한 얘기가 나옵니다. 악령의 씨인 조선이 힘이 없어서 구마사제의 도움을 받아 조선을 건국한다? 새빨간 날조입니다. 아니, 날조 수준을 넘어서 조선 건국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구마사제 선교사들은 적지 않은 비중으로 나타납니다. 나라 하나 지 혼자 못 세우는 병신태조의 나약한 조선이라는 프레임 씌우고 싶어서겠죠. 어떠세요? 반만년 한반도 역사 팔아드시고 지갑 좀 두둑하신가요? 세종이 구마사제들 접대하는 장면에서 대접한답시고 가져온 음식들이 월병, 중국식 만두, 피단. 이야, 똑똑들도 하셔. 명나라 국경지에 가까운 지역이다 보니까 중국인들이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상상력을 발휘해서 저런 음식들을 넣었대요. 이게 진짜 조선의 음식입니까? 대림동 가리봉동 정식입니까? 하물며 명나라 사신에게 대접하는 음식도 조선 음식이라는구만. 밀가루가 재배가 안 돼서 비싼 값에 수입을 해오지 않는 이상 대접을 못해가지고 똥같은 고기를 가져왔다는구만. 조선 음식을 대접받고 인상 잔뜩 찌푸리는 정도라면 그냥 기분만 나쁘고 말 것 같은데, 중국 접경 지역에서는 중국 문화와 중국 요리가 발달했으니까 이 지역들은 중국의 속국이다. 이게 2002년부터 중국이 그렇게 울부짖어왔던 동북공정이죠. 이 환장할 동북공정을 한국 드라마에서 힘차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식문화와 의복문화를 왜곡했다의 수준을 넘어 중국이 끊임없이 지랄하는 동북공정이 맞다라고 인정하고 힘을 실어주는 셈인 겁니다. 나, 아군, 포로로 잡혀있고 적군이 총구를 겨누고 있는데 옆에 가서 직접 방아쇠 당겨주고는 엉덩이를 토닥여주고 있다고요. 다른 게 매국이 아니라 이게 매국이지. 자, 다음은 어떻게 피해가려 했을까요? 알아봅시다. 본 드라마는 역사 속 인물과 배경을 차용했지만 판타지 퓨전 사극으로서 조선 초기의 혼란 속 인간의 욕망에 깃드는 악령이 깨어난다면? 이라는 상상력에서 출발했습니다. 태종과 충녕대군, 양녕대군이 위기를 극복하고 대의를 향해 달려나가는 과정을 그리고자 했으며 공포의 현실성과 판타지적 상상력에 포커스를 맞추고자 하였으나 엄중한 시국에 큰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중국 소품을 사용하고 역사적 왜곡을 저지른 데에 대한 해명문입니다. 일단 이 해명문은 존나게 못쓴 해명문인데요. 시청자들이 분노한 포인트는 역사 왜곡과 동북공정 옹호고요. 이들이 해명한 부분은 판타지 사극으로서 상상력을 가미해 만들었는데 우리가 역사에 대해 무지했다, 미안하다입니다. 핀트가 전혀 맞지 않죠? 어영부영 몰라서 그랬다, 미안하다로 넘어가려고 드셨는데요. 역사학자한테 자문 구하러 갔다가 연락 씹으셨다면서. 자문 내용도 반영이 거의 안 됐다며. 자문 구한 거 고증 열심히 한 척하려고 이름만 올리는 용도였다고 봐도 이건 할 말 없는 거 아닙니까? 무지한 건 용서가 됩니다. 배우면 되니까. 하지만 배울 기회가 있었음에도 끝까지 아집 부리다가 똥 싸질러 놓고는 무지해서 그랬다라고 한다면 그건 무지가 아니라 건방 떨다가 벌 받은 거야. 갓도 안 쓰고 다녀. 무녀는 뉴욕비야. 월병이랑 피단 처먹어. 태종은 귀신 들린 조선판 히틀러야. 이게 무지의 영역입니까? 악의적인 왜곡과 날조의 영역입니까? 중국 복식이랑 식문화에 대해선 엄청 빠삭하시더만. 자, 다음 핑계, 아니 해명문 보시죠. 최근 이슈가 되었던 중국 협찬 및 제작 지원 사례와 달리 자, 여기다가 빈센조 깔때기를 박아 넣으시네. 조선구마사는 100% 순수 국내 자본으로 제작된 드라마입니다. 중국 자본이 투입된 드라마라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뭐? 그럼 중국 돈도 안 받고 역사 왜곡이랑 동북공정 옹호한 거였어? 와, 이거 아주 그냥 악질 그 자체다, 그쵸? 뭐 어찌됐든 중국 돈 받았다는 오명 쓰기 싫어서 100% 국내 자본이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여기엔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돈도 안 받았는데 매국노 짓을 했다라는 사안이 더 악의적이라는 거. 더 나아가 돈을 받고 만든 게 아니라 돈을 받기 위해 중국 시장에 포석을 깔기 위해 만들었다라는 점이 의심된다는 거. 더욱 악랄한 사안이죠. 떡줄놈이 생각 안 하니까 바지 까고 고추부터 보여줍니다. 어떻게든 떡 한번 얻어먹어 보려고. 가엾고 딱한 자루다. 우리도 가짜나 죽겠는데 중국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바보 같고 웃길까요? 참... 중국 자본 안 묻었다라고 뒷걸음질 치시다가 대차게 뒤통수 깨드셨네요. 두 번째는 과연 100% 순수 국내 자본일까? 앞서 말씀드렸던 박계옥 작가는 자핑코리아 소속이죠. 자핑코리아는 뭐다? 공산당! 자핑코리아와 협력관계의 기업은 어디다? 인민일보! 그리고 천지교육! 이들은 꾸준히 뭘 시도해왔다? 한글공정! 개새끼. 중국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작가가 써낸 작품이 순수 국내 자본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아, 물론 표면상으론 그러시겠지. 한국 법인이니까. 중국에서 들어온 돈 한국 법인이 투자하면 국내 자본이라고 이빨이나 깔 수는 있으시겠지. 왜 꼬리를 롱스톤 마냥 질질 꺼내놓고 개구라를 까시긴 까셔들.
국내를 대표하는 지상파 3사 중 한 곳에서 유례 없던 초대형 병크가 터졌습니다. 대중문화의 뿌리를 담당하고 있는 지상파 TV 채널이 썩어버린다면 그 위에 쌓아 올려진 영화, 게임, 음악이 썩어 문드러지는 거 한순간일 겁니다. 지금 현재 조선구마사 사태처럼 올바른 시선을 견지하고 시청자의 권리를 주장하여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대한민국 문화 콘텐츠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다음, SBS라는 거대한 확성기를 이용하여 중국의 문화 침략에 힘을 실어주는 본 드라마. 단순히 해프닝으로 넘어갈 게 아니라 이제는 메이저 방송국에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방영 종료를 시켰으니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을 게 아니라 또 어떤 문화 콘텐츠가 중국의 문화 침략에 힘을 실어주고 강력한 증거로서 사용될지 우리는 항상 주시해야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적 아래 하나가 되어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지키고 더 나아가 우리의 고유 문화를 지키기 위해 관심을 갖고 행동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고 존경을 표합니다. 지금까지 김채호의 필름찍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